장중에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미 대선 이슈와 함께 새우등 터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모습인데요. 양대 지수 모두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다 보니까 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만 살펴보셔도요. 현재 1.2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2,760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일부 바이오주들은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반도체단, 2차 전지단, 성장주들이 계속 크게 밀리고 있고요. 양 매도 속에서 지수 하방 크게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810선 무너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폭 키워지는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08선 지나가고 있고요. 830선이 깨진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현재 2,188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네요. 오늘 시장 상황 저희 방송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섹터별 공략해볼 만한 종목과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라방 오늘 월요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또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시황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실시간으로 또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간단하게 꺼내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까지 저희가 타점 잡아서 제공해드리고 또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꼽아서 선별해서 전략 잡아서 모든 정보 같이 또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우중충한데 저희 시장도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포의 사라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들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코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사실 엄청난 우려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대비해서 뭐 사실상 뭐 적금주들 많이 찾고 계신데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부터 모아서 앞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현재 시각 저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섭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어디까지 더 빠지려나 이런 걱정까지 돼요. 830선 무너졌을 때는 금방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미 대선 이슈랑 같이 움직여버리고 휘청휘청 해버리니까 앞으로의 갈피를 좀 잡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시장에서 좀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뭐 일단 대선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 자체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콩 같은 경우,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있으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뭐 일본이나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제 미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바이든이 뭐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일단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해석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사실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확실시하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보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한보 앞을 내다봤을 때는 네. 이게 정말 악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경우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자국주의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게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주식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테지만 지금 반대로 바이든이 사퇴한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이제 타 국가에서는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사실 이 경기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바이든 쪽으로 좀 힘을 싣기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후보를 바꾸면서 뭔가 다른 기대감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해리스 부총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대상들이 좀 싸움이 되는 대상들이 만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시장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종식될 가능성도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당장 오늘 이제 우리가 나온 이슈로서 네. 뭐 어쨌든 바이든의 사태로 인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를 소화하는 시장이 네.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드렸냐면 결국은 공포의 사라고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수가 이제 뭐 0.5%대, 1%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면 증시가 빠지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단칼에 그냥 이렇게 확 빼버리면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주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 관련돼서 테마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시장에서 사실 지금 막 너무 빠른 순환에 지쳤다. 종목 너무 많이 물리고 지금 종목을 그 매수했을 때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어떤 한 특정 산업에 대한 종목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하나 그리고 좀 우리가 중장기적 아니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업종에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제가 여기 나와서 뭐 떠들 수 있는 테마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너무 조정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일부 반등까지도 가능하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우리가 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이렇게 좀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 그래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산업 들고 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테마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오르는 종목이 500개도 채 되지 않고요. 내리고 있는 종목이 거의 2,000개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가 좀 선방할 수 있을지, 내 계좌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그 변동성들이 타 후보로 바뀌면서 그나마 또 앞으로의 평가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또 트럼프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움직였던 또 변동성이 강했던 우리 시장 그나마 또 바이든이 계속해서 후보로 있을 때보다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테마와 업종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중기적 그러면서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망한 종목과 테마로 오늘 잘 준비해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단기간만의 그 수익과 단기간만의 움직임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가능성과 큰 흐름에서 종목을 가져가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 아래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종목과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QR 보이시죠?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저희 라이브 주도 업종 살펴보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테마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테마
테마 관련한 질문들도 좋고요. 다양한 고민들,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 자유롭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정말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어렵고 다 내리다 보니까 내 종목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도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어떤 테마 첫 번째 테마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원전입니다. 일단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좀 네. 반은 갈 수 있는, 절반 반은 정도는 갈 갈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업종인데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원전 관련주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네. 좀 오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원전 최근에 또 체코 수주 관련해서 너무 또 시세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요? 사실 이제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조정이 엄청 컸고 네. 일단 단기적인 의미에서 이제 조금 시세가 분출된 건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된 그 우선 협상자 관련된 이슈로서 좀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좀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증시도 안 좋은데 뭐 재료 소멸로 조금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 웬만한 종목들이 정말 크게 급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했죠? 오늘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렇죠. 종목들. 제가 오늘 공포의 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사도 되는 종목들로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결국은 우리가 원전 관련돼서는 엄청난 모멘텀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체코 관련돼서 좀 수주, 사실상 수주죠. 네. 수주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각 안에서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서 끝났구나. 내가 또 물렸구나. 내가 또 고점에 샀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체코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선행시장인데 네. 이미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협상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체코에서 뭔가를 자꾸 꺼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체코 관련돼서도 분명히 뭐 기자재라든지 뭐 재료 뭐 이런 쪽에서 뭐 중소형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코 수주를 받았다는 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제 유럽 안에 앞으로 시장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프랑스, 유럽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치고 저희가 수주를 해온 만큼 앞으로의 그 유럽 시장으로서의 진출 가능성, K 원전으로 부각될 가능성까지 보고 계신다면 사실 지금의 그 고점에서 샀다는 부담은 전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 앞으로의 호재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당장에 대한 이슈로서 접근을 했는데 그 이슈가 재료 소멸이 되면서 조금 우려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사실 뭐 투자자라면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방 산업인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도 전력 의존도 같은 경우에 다른 사실 산업보다도 약 8배 정도 좀 크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안이 결국 뭐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전인데 과연 우리는 왜 지금 당장의 이슈에만 중점적으로 보고 이슈만 판단하고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나왔던 하락은 저는 솔직히 너무 과대 낙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반등 가능하다. 사실 이제 지금 원전주에 사실 이제 고점 매수를 진행했다가 조금 이제 물려 계신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하단에서 뭔가 대응을 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 시점을 잘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략적 육성 그리고 전력 수급 개선이 시급하다. 사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여기에 또 AI까지 전력 수급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좀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네.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증시가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이 증시를 이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길 수는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기고 난 뒤에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뭔가가 또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좀 두고 보셔도 된다. 그리고 조만간 또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그쵸. 원전주들은 지금은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를 필두로 이제 유럽 신규 원전 건설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건 지금은 우리가 유럽에 진출한 이상 국내에 굉장히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비단 뭐 이런 30조 원대 우리 수주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슈를 받고 부각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정말 탄탄대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원전주들의 시세보다도 더욱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설비 교체, 수요 등 원전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체코 수주 이후 유럽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국내 원전 기업들이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에 대해서 뭐 유럽국들과 좀 이제 경쟁을 했을 때는 조금 당연히 최근에 진출했으니까 최근에 좀 진출했다라고 하면은 네. 뭐 가장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체코라든지 뭐 기존에 있던 폴란드라든지 뭐 쓸데없이 지금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우선 협상자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변화가 돼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배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띄우겠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 앞으로의 가장 주력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SMR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각 가능성이 높은데 이 SMR 관련해서도 지금 그 한국의 기술력이 사실 이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고평가다 저평가다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 지금 당장 시장에 움직여 주는 게 없는데 이러한 재료가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 있고 거기에 또 관련주들은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셔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원전 관련주를 봤을 때 최근에 나온 하락은 과대 낙폭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 좀 고점 진입 후에 물려 있으신 분들 분명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원전주 관련된 고민들, 전략들 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소형 모듈 원전, 앞으로의 주된 사업이 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빨리 종목 주세요라고 얘기하신 분 계셨는데 저희가 원전 관련 그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잡아드릴 종목까지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우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원전주들도 그렇게 종목이 막 되게 막 이 종목 저 종목 많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여주는 종목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전주들 중에 사실 이제 재무가 그렇게 막 되게 좋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원전주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진이라는 기업은 계측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가장 시장에서 많이 부각돼 있는 게 이 계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원전 시장이 사실 이제 국내 원전 시장이 개화되기 전에는 이 계측기라는 게 사실 미국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국산화했는 그런 기업인데 4대 계측기라고도 하는데 그 어쨌든 원전을 짓거나 원전을 뭐 없애거나 뭐 전반적인 데 다 쓰임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 원전이라든지 기존 원전 철거라든지 굉장히 이런 원전 관련된 이슈에서 이 계측기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지속적으로 재무가 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좀 적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사실 이제 원전주들 최근에 상승 나온 종목들이 다 차트가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고점 기준에서 거의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결국은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지지 구간 안에서 한번 재차 좀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차트를 형성해 왔던 기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8,700원에서 8,500원대 요때가 가장 이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 우리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성 파워텍입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사실 상승분도 단기적인 원전 이슈의 단기적인 상승도 적었고 그리고 차익 실현도 그러니까 조정도 사실 조정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오늘 시장에서 약 반등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기존의 저항대 그리고 현재 지지 라인이 만나서 지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한 3,400원대도 좀 괜찮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조정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사실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많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송전탑 그리고 변압기에서 실적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이후에도 사실 이제 지속적인 뭐 매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진파워 종목인데 뭐 우라늄 관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대규모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 등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반영되고 있다. 사실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적자나던 기업이 뭐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흑자였던 기업이 매출이 늘어난 것과 좀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관련주들 똑같겠죠. 똑같은 흐름. 지금 주가 조정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해당 구간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맞아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맞고 이 구간 이탈하면은 조금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재차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조정은 사실 증시에 의해서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11,000원대가 사실 이제 좀 진입하기에는 좀 적절한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세 종목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우진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세 종목 모두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도 지금 방금 짚어주신 전략을 가지고 대빵님께서 우진 지금 현재 바닥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 보셨을 때 현재 지금 바닥권까지 지지받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낙폭 나온 상황에서 좀 진입해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의견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교육도 그때그때 해드리고 차트 교육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조금 어떤 시점에서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입하느냐, 어떤 종목을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세 종목 물론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중에서도 좀 시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 세 종목 중에서 다 좋지만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세 종목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원자력 관련주에서 우진 그리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이 세 종목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서도 계측기 관련 기업 너무 앞으로 전망이 좋다. 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기도 하고 현재 뭐 지지 라인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좀 진입해 볼까 싶다가도 또 일진파워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규모 수주까지 증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 이 세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공략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 골라달라고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성파워텍을 좀 제가 좀 고를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골라주셨을까요? 자, 일단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지 라인이 뭐 무색할 만큼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 라인 이탈했다가 사실 이제 증시가 회복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지지 라인에 안착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일단 우리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송전탑이라든지 변압기 관련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좀 맞물리면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상에서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121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121선과 이 121선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추가적으로 좀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구간에 지지 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딱히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진입을 해보셔도 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세 가지 종목 중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딛고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에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원전 관련주에서의 승자는 보성파워텍을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세 종목 모두 지금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지금 받아온 상태였는데, 보성파워텍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이나 재무 건전성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또 데이터 센터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기에 또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을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슈, 모멘텀, 전략까지 모두 다 살펴보신 다음에 골라주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을 그동안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신 분들 수익률 실제로 좀 많이 받아가셨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성파워텍 드렸잖아요. 같이 공략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익률표만 보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드렸던 하이로닉, 저희 이틀 만에 5%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한화엔진의 경우 또 로이 대표님께서 잡아주셨었는데 지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8%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에이징랜드 역시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죠. 저희 하루 만에 7%, 현대로템까지 저희 안겨드렸습니다. 12%, 7월에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린 4종목만으로도 30%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만 받아가신다고 모두 수익을 똑같이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셨다가 물릴 수도 있고 또 수익률 또 손절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진입해서 어느 타점에서 또 정리해야 될지 정확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면서 수익률까지 얻어가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해주시면 저희 함께하는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일절 받지 않고요.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라운드는 저희가 단기적인 공략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라운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또 테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2라운드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공략해서 나중에 또 이 시세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의료 AI라는 산업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업종이 아닐까 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업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업종이다라고 이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이 업종도 이 산업도 네.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 공략 작년부터 네. 공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 앓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많게 빠진 거는 사실 이제 100% 넘게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굉장히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내가 사실 비중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급락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에 힘이 있고 앞으로 산업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종목을 뭐 관련주로 공략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뭐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낙폭이 확대됐다고 해서 조금 이제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는 야 이게 적금보다도 훨씬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료 AI라는 건 결국 우리 이제 저출산 관련 뭐 이슈들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비단 그냥 출생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널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안이 의료 로봇이나 의료 AI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좋은 모멘텀은 정말 장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또 의료 AI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10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한 전략까지 잡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부가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한다. 의사 국가시험 접수를 시작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이제 의료 공백 좀 메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의료 AI 아까 또 말씀을 해주신 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그 정도의 또 심화된 상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일단 이 섹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가장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개별 이슈가 많아요. 개별 이슈. 개별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이 엄청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사실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지 그 주가라는 게 결국 빠질 때마다 굉장히 뭐 매번 사실 매 순간마다 대응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뭐 물을 타든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손절하든지 뭐 이렇게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장기적인데 단기적인 대응을 해서 뭐 합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관련 섹터에 관련주들 그리고 내가 이 관련주의 주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정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뭐 이슈들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중소기업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사실 여기에는 뭐 현재까지 나온 건 없지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구체화된 정책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거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왜냐면은 국내에서만 이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국내 뭐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개별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건 앞으로 지금까지 뭐 일부 기업들은 투자했는 뭐 금액들도 있겠지만 재무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가 이제 재무가 확 개선이 되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면서 재무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대응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점에서 뭐 80% 100%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대응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결국은 지역 의료 위기라는 거죠. 지역 의료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뭐 의료 파업이다 막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나올수록 이 대안으로는 의료 AI, 의료 로봇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건데 결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에 사실 이제 어떤 특정 지방에 가면은 네. 한 달 동안 출생자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방의 의료진들이 정말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진 정원을 또 늘린다고 했을 때 의대생들 정원을 또 지역으로,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거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만큼 지방에서 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뭐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될 걸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방에 대한 그 의료진의 대안으로 AI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지방뿐만이 아니죠. 네. 뭐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뭐 유독 심화되고 있는 게 지방일 뿐인 거지.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 같아도 사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은 지방으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한 의견으로 사실 그러실 것 뭐 같고, 어차피 네. 이 의료 일이라는 게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지방에서 하든 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하든 힘들잖아요. 네. 가급적이면은 뭐 월급으로 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네.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AI의 영역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뭐 사후 관리, 뭐 치료, 진단까지 모두 AI랑 같이 또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AI 의료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의료 AI,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절제술이라든지 네. 뭐 복강경 수술 같은 정도가 사실 좀 대중화돼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의료 AI로 과연 할 수 있을 대체가 될까라는 의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FDA 승인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정말 대기업과 뭐 계약을 맺은 이런 네. 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다 뇌라든지 오. 심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위.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뭘 시사하는 거냐면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얘들이 중요해지겠구나. 이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변두리에 서울 경기도 변두리의 땅을 네. 뭐 평당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네. 사놨다가 약 한 10년 후에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될지 네. 4,500, 5천이 될지 네.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접근보다는 AI 관련주들에 모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AI라는 큰 틀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저는 의료 AI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일반적인 AI는 영상, 음성 AI는 네. 우리가 앞으로 좀 편리화된 부분에 좀 필요한 거라고 쳤을 때 이 사실 의료 AI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료 AI가 왜 중요하냐면 의료 AI라고 하면은 우리 기존의 임상과도 좀 접목해 볼 수가 있어요. 임상 실험하는데 비용 많이 들지, 사람 들어가지, 시간 많이 들지. 그렇죠. 엄청나게 좀 투자 비용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AI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은 오히려 뭐 지금보다 훨씬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의료 AI는 저는 그래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개화도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면 개화 시기가 올 거고 이게 좀 성숙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글로벌 주요국, 뭐 대부분의 유럽국, 미국 유럽국인데 전 현직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이제 뭐 MOU라든지 혹은 대선 공약 등으로 이 의료 AI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업종이 뭐 흔히 말해 트럼프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부에서 의료, 보건복지 등의 초거대 AI 공공 서비스에 이 개발하는데 77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뭐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는 사실 일종의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 의료 AI가 이끌어갈 그 시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략 가능한 종목을 의료 AI에서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 또 저희가 세계적인 이슈들까지 지금 해외에서도 개별 이슈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또 꼽아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수출 전망 그리고 재무 개선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의료 AI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이 종목명까지는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대응 전략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진입 시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는 다 방송 중에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전략까지, 종목과 전략까지 다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의료 AI에서 적금처럼 모아가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보여드리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뭐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야, 이 세 종목이에요? 네, 아, 정말 네.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이 세 종목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얼마에 어떻게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전략이 앞으로의 승패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린 종목 물렸다. 나는 이 종목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게시판 참여하세요.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좀 대응책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사실 엄청 많이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뷰노는 자, 근데 또 뭐 네네. 심전도계, 심전도 측정기, 뭐 심부전, 부정맥 검사 장비도 많이 만드는 기업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네. 사실 이제 해외 의료 AI 시장에 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선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본에서도 뭐 그 보험 관련해서도 또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실적은 정말 좀 눈부시게 개선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 의료 AI 산업도 똑같아요. 뭔가 뭐 정말 R&D라든지 정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재무도 사실 안 좋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쉽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재무에 대한 경계감이 많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사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정말 눈에 띄는 그런 개선이 나오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결국 이렇게 조정폭이 컸어요. 최근까지 조정이 컸는데 결국은 바닥 찍고 나서부터는 사실 추가적인 저점 만들지 않고 지금 변곡점을 만드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결국 이런 구간 한 3만 원대 부근까지만 눌리지 않고 좀 반등이 나오는 거를 체크하면은 이 종목도 분명히 앞으로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세 종목 중에 이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정말 바닥을 찍고 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1000%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어... 이게 저작년 10월 13일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네. 가장 저점이었는데 저점 이후에 정말 들어올린 속도를 보면은 네. 야, 이게 진짜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1000%. 예, 시장에 나오는 기대감을 모조리 흡수하고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13만 4,900원대에서 주가가 사실 뭐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졌어요. 네. 최근에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가 이 종목에 물려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나 루닛은 정말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조금 이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행보가 위에서 볼 때는 내가 매수가가 높다. 위에서 볼 때는 사실 건강한 행보예요. 건강한 행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변곡시키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재료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뭐 의료 AI를 좀 이제 담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행보가 또 좋은 행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저도 지금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입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세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의료에 관련된 세 종목,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노을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참 많이 막 이 종목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단연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트가 괜찮은 차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피말리는 차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 단기적으로 지금 약 3개월 동안 저점을 깨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지금 저점을 기존 저점을 깨지 않고 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연출한다는 건 추세 변곡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종목 다 봤을 때 세 가지 종목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 종목 다 지금 많이 빠져 있다. 또 의료 AI 관련이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고 네. 저는 이 두 개밖에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 네. 다 우리가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네. 공통점이 결국은 많이 빠졌고요. 네. 그죠? 그리고 최근에 행보하고 있고, 올린 그리고 분들이 많다. 저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죠? 저점을 그러면 깨지 않고 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반적인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 저점에서 변곡만 또 위쪽으로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계속 쭉 올라갈 자, 산업.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 산업이 사실 이제 불과 1, 2년 전에 네. 너무 선반영된 부분이 커요. 정말 너무 제가 이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주식은 정말 너무 기대감이다. 정말 너무 기대감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럼 결국은 산업 또한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산업이 이제 개화 시기가 올 거고, 개화 시기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숙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주가가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그래도 이 세 종목 중에 뭘 가져가야 될지는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세 종목 다 전략을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잡아주신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만 꼽아야 된다면 뷰노, 루닛, 노을 어떤 거 가장 먼저 잡으면 좋을까요? 자, 저는 기업의 모멘텀을 봤을 때 제가 여기서 가장 앞으로의 정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은 세 종목 중에 네, 어떤 걸까요? 루닛. 루닛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일 많이 네네.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다. 또 실제로 관심도 많으시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고점이었죠.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디까지 빠지냐 보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다 빠졌다. 루닛을 뽑겠습니다. 네, 루닛 뽑아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빠져있는,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 종목 세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물론 오늘 루닛에 대한 전략 잡아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세 종목, 의료 AI로 앞으로 적금보다 꾸준히 모아가면 좋은 종목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방송 이후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테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나 재무나 모두 함께 다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전략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